안녕하세요. 스웨이성형외과 강민석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부분을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안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안검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면서 나한테 맞는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눈 밑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눈 밑 지방을 단단하게 싸고 있는 경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게 되면 눈 밑에 지방층이 앞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튀어나오면서 눈 밑 지방의 아래쪽에 있는 조직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게 돼요. 눈 바로 밑에는 불룩해지고 그 아래쪽은 쑥 꺼지게 되기 때문에 단차가 이제 다크서클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축 늘어진 느낌, 피곤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게 돼요. 눈 밑에 피곤한 느낌을 개선해드리는 수술이 바로 하안검 수술입니다. 피부 처짐이 진행되지 않은 보다 젊은 층에서는 눈 안쪽으로 절개해서 안쪽에 지방층만 해결을 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을 하게 되고, 중년분들처럼 피부의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 분들은 이제 안쪽을 해결해줘도 겉에 처진 피부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안검 수술이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눈밑이 불룩해져서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인다, 이거를 제일 큰 고민으로 오신 분이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눈 밑에 지방층이 두둑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처진 피부를 조금 잘라주면서 안쪽에 두둑한 지방을 이용해서 앞광대 쪽 꺼진 볼륨감을 해결해드리는 하안검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차 사진 보실게요. 한 달 차라서 흉터가 아직 조금 빨갛게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눈 밑에 불룩한 느낌, 그리고 푹 꺼진 느낌이 개선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좋아지면서 안색도 굉장히 밝아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도 확 개선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 환자분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전 환자분은 지방의 양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의 양이 많기보다는 피부 처짐 때문에 생기는 피곤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앞광대 쪽 볼륨감 부족,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셨습니다. 지방량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 지방을 이용해서 앞광대를 채워줌과 동시에 아래쪽으로 처진 조직으로 앞광대 볼륨감을 채워드렸습니다. 이 최소절개 스마스 거상 수술은 미니 거상이랑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스마스층을 확실히 박리를 해서 당겨주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나 지속력 면에서 미니 거상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6개월 차 보시겠습니다. 겉에 피부 처짐은 피부 절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렸고요. 눈 밑에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고 눈 밑에 주렁주렁 처진 듯한 느낌의 피부 처짐이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팔자주름도 많이 펴지셔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거의 10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칭찬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로서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세 번째 환자분은 남자분이셨는데요. 보통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수술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 밑이 처져 보이면 아무래도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용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남자분들도 많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분은 운동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힘을 쓰시는 분들이 피부 처짐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피부 처짐이 눈밑 처짐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밑이 처져 있으면 인상도 조금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술 후 1개월 차 모습입니다. 인상도 훨씬 환해지셨어요. 그래서 약간 사나워 보이는 인상에서 좀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으로 변하셨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눈 위쪽 처짐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 수술을 같이 시행해드렸습니다. 눈 위쪽에 처짐을 개선하면서도 쌍꺼풀을 만들지 않는 그런 수술법이 바로 눈썹화 거상입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은 전 케이스들과 조금 달랐는데요. 눈 밑에 처짐도 굉장히 심하셨지만 앞광대 쪽 꺼짐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분은 리프팅 수술은 특별히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눈 밑 지방만으로는 눈 아래쪽 볼륨감을 채워드리기가 좀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리프팅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만 리프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형물 대신 많이 쓰이는 조직인데요. 보통 인조진피는 무보형
보형물 코 수술에서 보형물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이 하안검의 꺼진 볼륨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방법이에요. 인조진피는 외부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피부가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질감도 없고, 또 보형물처럼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피부나 조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안전한 재료입니다. 수술 후 1주차 모습입니다. 1주차에 실밥을 뽑자마자여서 흉터는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눈에 띄지는 않고요. 눈 아래쪽에 인조진피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 뭐 전혀 이질감이나 이런 것도 없죠.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편감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하안검 수술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절개를 어디에 넣느냐인데요. 이 절개를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수술 후에 거의 보이지 않을 위치로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수술의 또 다른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안검에 대한 여러 케이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눈 아래쪽 지방에 튀어나온 정도나 눈 밑 꺼짐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본인의 눈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수술이 가장 필요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프리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